지난 미국의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 큰 빚을 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주지사가 따로 나서야 일단 검사라도 할 수 있는 게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한국말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I want to sincerely thank our Korean partners for assisting us in our fight against this common hidden enemy. 감사합니다. 공공의 숨은 적은 코로나19. 한국이 도와준 건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제공한 겁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으로부터 모두 50만 번에 달하는 검사 분량을 샀습니다. 사실상 주지사들이 알아서 진단키트를 확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각 주별로 경제활동 재개를 결정하기 위해선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을 낮추는 게 급선무입니다. 실제로 레리 호건 주지사는 가장 큰 문제는 검사 건수가 부족한 것이라며 검사를 확대하지 않고선 우리 주를 개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구 600만 명이 사는 메릴랜드주에서 지금까지 이뤄진 검사는 7만여 건에 불과합니다. 이미 13,000명이 넘게 감염됐고 500여 명이 숨졌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지난달 말부터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만들며 한국산 진단키트 구매에 공을 들였습니다. 한국계 아내인 유미 호건 씨가 한밤중에도 한국 연구소 측과 통화하며 계약을 이끌어내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메릴랜드주가 한국산 진단키트를 대량 구매한 것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주지사가 한국을 접촉할 필요가 없었다며 연방정부가 검사를 도울 수 있었는데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JTBC 윤세민아입니다. 승차 검진과 선별진료소부터 생활치료센터까지 코로나19를 빨리 검사하고 병상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찾아낸 방법들입니다. 정부는 이런 K-방역 모델을 국제표준안으로 제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창문 틈으로. 소리 내서 벌려주시고 조금 구역질이 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자주 참아주세요. 의료진을 보호하는 차단벽 너머로. 가만히 계세요. 차 안에서 하는 드라이브 스루, 걸어서 통과하며 받는 워크스루 검사는 우리나라가 처음 시행한 겁니다. 한 사람에 30분씩 걸리던 검사 시간이 10분 안쪽으로 줄었습니다. 갑자기 확진자가 늘면서 병상이 부족해지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환자들의 식사부터 증상 모니터링까지 모든 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병원이 아닌 곳에 환자를 이렇게 입소시키는 개념이 우리나라 전염병 관리에는 없는 개념이거든요. 정부는 이런 경험이 담긴 우리 방역 모델을 정리해 국제 표준안으로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여 개 국가에서 좀 한국의 어떤 방역의 경험들, 어떤 치료의 경험들을 좀 공유할 것을 요청해 왔고요. 코로나19 진단기법인 PCR 검사는 이미 국제 표준안 투표를 통과한 상황입니다. 오는 11월 국제 표준으로 최종 승인을 받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한국식 방역 표준안을 만들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중국 우한은 봉쇄령이 풀린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요. 경제 활동에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현지 기업이 전 세계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외국 인력 가운데 우리나라 기술진을 가장 먼저 데려갔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국과 중국 간 경제 협력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우한 테너공항에 도착한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 우리나라 기술진과 업체 관계자 136명이 탑승했습니다. 우한 소재 화신광전 등 업체 3곳에서 직접 비용을 내고 전세기까지 띄워 우리 기술진을 데려왔습니다. 南航包机搭载136名韩国籍技术人员及供应商代表抵达武汉天河机场。这是疫情防控以来首批搭载外国籍人员回武汉复工的包机。 공항 버스엔 한국 기업을 환영한다는 문구가 붙었고 방역복에 한글로 번역이라고 쓴 통역관도 등장했습니다. 全关的力量增设了20个流行病学调查岗位。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시 경제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 기업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겁니다. 우한시의 이 같은 조치는 우리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에 대한 화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코로나19가 절정에 이르렀던 지난 2월에도 정부는 우한에 있는 외교관을 빼지 않고 오히려 공석인 총영사를 임명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30여 개 나라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 10조 원을 모았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21세기 국제 공공재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번 모금에 미국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비롯해 주요 유럽 국가들까지 전 세계 30여 개 나라가 동참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 비용을 모으는 온라인 모금 행사입니다. But the truth is that none of us can succeed alone. To win this battle, we must work together. 3시간 만에 74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0조 원 규모의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연합과 독일, 프랑스 등이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이상 기부했고 우리나라도 600억 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Victory against this virus cannot be declared before effective vaccines and therapeutics are developed. 백신과 치료제, 진단키트 등 필요한 의약품과 의료 물품을 되도록 빨리 누구나 살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한다면 세계를 위한 21세기의 특별한 공공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립 행보를 유지해온 미국은 이번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한 정상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모든 곳에 모두에게 도달하려면 지금보다 5배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며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에 성공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해외에서 K-방역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자 정부는 국내 마스크 수급이 나아진 점을 고려해서 다른 나라에 마스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를 사겠다는 나라도 많아졌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마스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나아지면서 재고가 생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가 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다른 나라 지원을 찬성한 응답자가 71%로 많았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70개가 넘는 국가에서 마스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이 중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고 마스크가 부족한 나라를 골라 돕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국내도 아직 오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 필요한 마스크를 확보한 뒤 남은 물량을 해외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국내 방역 현장, 일반 국민 등 현장의 마스크 수급 상황, 비상 물량 확보 계획 이행 수준에 따라 해외 공급 허용 범위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 코로나19 진단키트도 인기입니다. 1월에만 해도 3,400달러, 우리 돈으로 400만 원어치를 판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3월 들어 수출액이 한 달 전보다 40배 늘더니 4월엔 2억 123만 달러어치를 사갔습니다. 찾는 나라도 아랍에미리트뿐이었다가 최근엔 브라질, 이탈리아, 미국 등 103개 나라에서 사가고 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